내 집 마련의 꿈. 혹시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아득하게만 느껴지시나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이나 수도권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게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모으고 은행 문을 두드려 봐도 돌아오는 건 대출 규제라는 차가운 벽뿐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조차도 DSR이니 LTV니 하는 복잡한 용어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출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옆에서는 외국인들이 마치 쇼핑하듯이 우리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그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냥 떠도는 루머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아주 서늘한 현실입니다. 오늘 수상한 경제학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거대하게 잠식하고 있는 차이나 머니의 실체와 그들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팩트 체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정말로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사들였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주로 미국 교포들이나 업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부동산 매수인의 국적 중 압도적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비율입니다. 한때는 전체 외국인 매수 건수의 60%에서 70%를 중국인이 차지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이들은 어디를 샀을까요? 제주도요. 네, 예전엔 그랬죠.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점령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섬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 수도권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물론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인천의 부평송도, 그리고 경기도의 부천, 시흥, 안산 같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은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거세서 현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없으면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심지어 어떤 아파트 단지는 한 동 전체가 중국인 소유로 넘어간 경우도 있다는 괴담 같은 이야기까지 돌았는데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분노하실 만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역차별 논란입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집을 살 때 온갖 규제에 시달립니다. 투기 과열 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해서 대출 한도가 꽉 막혀 있고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DSR 규제까지 적용받죠. 사고 싶어도 돈 줄이 말라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 선수들은 발목에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라고 하고 상대 팀 선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장을 누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자국 은행, 즉 중국 현지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은행에다가 너네 국민이 한국 집 살 때 대출 규제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본국에서 자산을 담보로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현찰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전액 현금 매수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적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입니다.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그런데 중국 투기 자본이 이 전세 제도를 악용해서 한국 부동산을 쇼핑했습니다. 집값의 70%, 80%를 한국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본인은 고작 집값의 10%, 20%만 들여서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은 대출이 막혀서 못하는 이 갭 투자를 현금을 싸들고 온 외국인들은 너무나 쉽게 해치우는 거죠. 심지어 한 명의 중국인이 수십 채의 빌라와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남의 나라 와서 집 좀 살 수도 있지. 그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인가? 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 왜곡 현상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죠. 한국인들의 수요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억눌러 놓았습니다. 가격이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거대한 외부 수요, 즉 차이나 머니가 들어와서 매물을 싹쓸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우리 국민은 사고 싶어도 못 사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호가를 올려버리니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천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먹튀와 세금 문제입니다.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집만 사놓고 시세 차익만 챙겨서 떠나는 경우 과연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해버리면 한국 국세청이 중국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징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공시송달이다 뭐다. 절차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죠. 결국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우리 국민만 바보가 되는 꼴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 불안정의 심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바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죠.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국인이어도 소송하고 돈 받기 힘든 마당에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는 외국인이라면요. 실제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빌라왕 사태나 전세 사기 사건들을 파헤쳐보면 그 배우나 명예 대여자 중에 외국인이 끼어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집주인이 중국으로 출국해버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 해도 송달 자체가 안 돼서 재판이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만 이렇게 호구처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한번 볼까요?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도시는 중국 자본이 밀려들어와 집값을 폭등시키는 바람에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호되게 겪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칼을 빼들었죠.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아예 한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택은 외국인이 아예 못 사게 막아놓고 신축 주택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자국민의 주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집값의 60%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립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만 6억을 내라는 거죠. 사실상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IMF 외환위기 때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활짝 개방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살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지금도 그 개방의 문이 너무 활짝 열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란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네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너희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중국 가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토지의 개인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고 개인은 사용권만 가질 수 있죠. 외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조건이 까다롭다 못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주 요건도 엄격하고요. 그런데 중국인은 한국에 와서 신고만 하면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삽니다. 심지어 군사보호구역 근처의 땅까지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어서 안보 문제까지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요?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못 사는데 중국인은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산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아예 운동장 주인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죠.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국제 조약 문제도 있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들어와 있는 거대 자본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는 서울의 주요 요지를 외국 자본이 다 차지하고 우리 국민은 그들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소장농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겁니다. 단순히 중국인 개개인이 와서 아파트 한 채 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형 자본이나 사모펀드 형태로 들어와서 건물 통매입을 시도하거나 상권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서울의 마포나 영등포구로 대림 같은 곳은 중국 동포들의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상권과 부동산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국가는 당연히 개입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보금자리이며 국가적으로는 국토 그 자체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것이 쇄국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이 자기 나라 땅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건 개방이 아니라 반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외국인을 혐오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인이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겪는 그 어려움을 외국인도 똑같이 겪게 하거나 아니면 세금이라도 더 무겁게 매겨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캐나다나 호주가 인종차별주의 국가라서 외국인 매수를 금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인가? 부동산 시장의 국적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